이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아. 혹시 마음속 한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액수와 근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돈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최소 1년 이상 돈 공부를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까요? 부자들은 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지식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남자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우 회장입니다. 그가 쓴 메가히트셀러 책 돈의 속성의 비밀 5가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의 속성 5가지 비밀을 소개합니다.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첫 번째는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 돈도 마찬가지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이지 왜 돈마다 품성이 다르냐며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힘든 노동을 통해 번 월급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몇 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목돈이 벌어들인 이자, 그리고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에서 딴 돈, 이것들이 똑같은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과연 같은 돈이라고 여겨질까요? 액면가는 같지만 결코 같은 돈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김승우 회장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품질이 좋은 돈이란 무엇일까요? 품질이 좋은 돈이란 급여 수입,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힘들게 저축한 목돈이나 꾸준한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100만원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는 돈이 될 것이고 카지노와 같은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100만원은 다음 게임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품질이 안 좋은 돈에 대해 짐작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승우 회장은 1억 천금에 가까운 돈은 품질이 좋지 않다. 카지노에서 딴 돈은 다음 카지노에서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가고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통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린다.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김승우 회장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어린 시절 친구를 가려 사기라는 말처럼 너무 뻔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시계를 되돌려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코인 등 투자 열풍이 뜨겁게 불어닥쳤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영끌 비투를 외치며 이러한 현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대급 하락장과 금리 상승이 이어지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흔한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돈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김승우 회장은 지난 수세기 동안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지만 돈을 다루는 지혜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돈의 속성 첫 번째, 돈보다 품성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현재 그들이 치르고 있는 탐욕의 대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돈의 속성 첫 번째,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이 남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한평생 부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문장을 통해 그가 평생 동안 돈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돈의 속성 두 번째에 대해 짐작하셨을 텐데요.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두 번째는 바로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돈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말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을 가진 인격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회사도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법인이라는 형태로 사람과 동등하게 소송하고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다루는 돈은 어떨까요? 이에 김승우 회장은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또한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가지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다행히도 김승우 회장은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의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고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함께 갈 좋은 친구처럼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은 김승우 회장의 돈에 대한 철학을 한 문장으로 관통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한다면 평생 부를 쌓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세 번째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기에 질량이 클수록 더욱 강한 중력을 가지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돈도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모으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모으고자 하는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300만원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27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이 계산이 옳다면 급여 생활자가 10억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부를 쌓아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돈의 속성, 세 번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먼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죠. 그 1000만원은 매달 100만원 혹은 그 이상 저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원을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다음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드는 노력은 100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김승우 회장은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로지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했듯 이런 노력의 수치는 두 번째, 세 번째 1000만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을 모으고 그 1억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이 지나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 증식 속도를 보면 1단, 2단, 3단, 4단, 5단처럼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단, 2단, 4단, 8단, 16단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진다라는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돈의 속성 세 번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 자본과 함께 불어나는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네 번째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내 돈은 아끼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에 김승우 회장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고 말합니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 비싼 것으로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에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고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금이나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의료 서비스 등은 내 돈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인 셈입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게 됩니다. 바로 돈의 속성 두 번째에서도 다뤘듯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김승우 회장은 오래전부터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 해마다 1000개가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고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난 기억 때문이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쇼핑카트를 보면 꼭 끌고 들어간다. 이제 코스트코는 우리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업체이기도 하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 번째 돈의 속성,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남을 위한 일도 맞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점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라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월급이나 연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파격적인 출연료와 재계약 뉴스를 접하며 부러워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능력에 따라 비정규적인 수입을 통해 직장인들의 몇 배의 연봉을 단기간에 벌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김승우 회장은 말합니다. 1년에 5천만원 수입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매달 400만원씩 버는 사람이고 B는 어느 땐 1000만원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엔 한 푼도 벌지 못한다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A의 돈의 힘이 B보다 강하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비정규적인 돈은 한꺼번에 몰려와 액면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킴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우를 범하게 하여 쉽게 소비하고 결국 큰 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승우 회장은 말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1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십만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김승우 회장뿐 아니라 많은 부자들은 이처럼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꼽습니다. 그렇기에 수입이 비정기적인 사람일수록 그것들을 일정한 수입으로 옮겨가기 위한 자산을 모아가야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우리는 연예인들의 빌딩 매매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부동산 매입 기사를 보며 비난하고 규탄하지만 사실 그들은 돈의 속성을 가장 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이라는 비정규적인 수입에서 부동산 임대료라는 정규적인 수입으로 돈의 흐름을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눈을 뜬 사람일수록 비난에 앞서 그들의 경제활동 속 숨겨진 교훈을 얻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김승우 회장이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돈의 속성 5가지 교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 대부분은 금수저였으며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매우 뛰어난 학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김승우 회장은 달랐습니다. 눈부신 학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가난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달하는 부자 수업은 그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5가지를 다룬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